오늘도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다가 문득 손을 뻗어봅니다. 유리창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유리 안쪽은 따뜻합니다. 난방이 들어오는 집. 이중창 너머로 겨울을 바라보는 일. 그러다 떠올립니다.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을요. 할머니네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낮았습니다. 처마가 깊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 처마 끝에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습니다. 처마를 타고 물이 흐릅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그 물이 얼어붙습니다. 다음날 또 녹고 또 얼고. 그렇게 고드름은 길어집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삐걱거렸습니다. 입김이 새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닭들이 움직였습니다. 볏짚 사이에서 꼬꼬댁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줄지어 매달린 고드름들이. 햇살이 비치면 그것들은 반짝였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유리 같았습니다. 아니, 유리보다 더 맑았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빛이 통과하면 그 안에서 무지개 빛이 일렁였습니다. 길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손가락만 했고 어떤 것은 내 팔뚝만큼 길었습니다. 끝이 뾰족했습니다. 칼처럼요. 물방울이 그 끝에 맺혀 있다가 해가 높이 떠오르면 뚝 떨어졌습니다. 마당 눈 위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안 보는 틈을 노렸습니다. 부엌 쪽에 할머니가 계시면 나는 마루 쪽 처마로 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눈 위를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럼 옆에 놓인 장작 더미에 올라갔습니다. 장작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시는 소리가 없으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고드름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고드름을 감쌌습니다. 잡았습니다.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좀 더 힘을 주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꺾이는 소리. 고드름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손바닥이 시렸습니다. 금방 녹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움이 혀를 덮쳤습니다. 이가 시렸습니다. 앞니로 살짝 물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집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네도 물론 없었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린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얼음이었습니다. 입 안에서 녹았습니다. 침과 섞였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그런데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고드름을 입에 넣고 서 있으면 겨울 공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김과 고드름과 햇살이 뒤섞였습니다. 야 이놈아.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부엌 쪽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손에 빨랫감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당 한쪽에 빨래를 널러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또 그거 먹냐? 할머니가 걸어오셨습니다. 눈 위에 할머니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고무신이었습니다. 까만 고무신. 뒤축이 달아서 반짝거렸습니다.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했지. 나는 고드름을 입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처마 밑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고드름을 빼앗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 이마를 톡 치셨습니다. 어디 어른 손에 든 거 빼앗기려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결국 못 본 척 하셨습니다. 빨래를 널러 가시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요 녀석이 참. 고드름이 그렇게 맛있나. 마당 건너편 빨랫줄에 빨래를 하나씩 걸으셨습니다. 이불보, 적삼, 무명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빨래를 탁탁 쳐서 주름을 폈습니다. 나는 장작더미에 앉았습니다.
고드름은 이미 반쯤 녹아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입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금 남은 부분을 씹었습니다. 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다 널고 돌아가셨습니다. 점심때 들어와라. 감자 삶아놨다. 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마당에 남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귀가 시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았습니다. 쪼는 소리가 똑똑똑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 개였습니다. 나는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고드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물방울이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뚝, 뚝. 내일도 따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고드름을 따먹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마를 확인했습니다. 밤새 자란 고드름을 봤습니다. 어떤 날은 고드름이 유난히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풀려서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럼 속상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이면 누구네 집 처마에 제일 긴 고드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서 봤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걸 따먹을 건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이긴 아이가 고드름을 꺾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드름을 들고 자랑했습니다.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야,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응. 조금만 줘. 싫어. 그러다가도 결국 나눠 먹었습니다. 고드름을 손으로 쪼갰습니다. 딱 소리가 나며 부러졌습니다. 조각들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울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먹는 거 아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못 먹게 하시려면 빼앗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고드름을 먹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봐라, 내가 뭐랬냐. 할머니가 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기침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 먹고 싶으면 조금만 먹어라. 한꺼번에 입에 넣지 말고.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마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삶은 보리차였습니다. 나는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추운데 밖에만 있지 말고 방에도 좀 들어와 있어라. 네. 하지만 나는 다음 날도 고드름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아셨습니다.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고드름은 더 굵어졌습니다. 어떤 고드름은 내 손목만큼 굵었습니다.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건 꺾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깨진 고드름 조각들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나는 큰 조각을 주워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고드름이 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처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가 져도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길게 얼 수 있는지, 어떻게 처마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을 고드름에 대고 있으면 손바닥 온기로 고드름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손바닥 모양으로 움푹 패였습니다. 그걸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마당에 나와서 나를 보셨습니다. 빨래를 널러 나오시거나 장독대 쪽에 가실 때 나는 여전히 처마 밑에 서서 고드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냐? 네. 뭐가 좋은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좋은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처마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옛날엔 우리도 먹었다. 할머니도요? 그럼. 할머니도 어렸을 때 먹었제. 할머니가 처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고드름도 먹고 눈도 먹고. 눈도 먹었어요?
그럼 깨끗한 눈 떠서 입에 넣고 녹여 먹었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 먹을 것도 많고.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도 고드름은 여전히 거기 달려있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마를 보았습니다. 고드름들이 여전히 빛났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눈이 오고 녹고 다시 왔습니다. 고드름도 자라고 녹고 다시 자랐습니다. 나는 매일 마당에 나왔습니다. 고드름을 확인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뭐라 하셨지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해가 높이 떴습니다.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눈이 빨리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눈이 줄어들었습니다. 땅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흙이 보였습니다. 고드름도 짧아졌습니다. 아침에 봤던 고드름이 점심쯤 되면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새 다시 자라기도 했지만 예전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드름이 없었습니다. 처마 끝을 아무리 봐도 고드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나 봅니다.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나는 섭섭했습니다. 마당에 서서 한참 처마를 바라봤습니다. 빈 처마였습니다. 고드름이 없는 처마는 허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고드름 다 녹았네. 네. 이제 봄 온다. 할머니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날 풀리면 밭에 씨 뿌려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조금 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처마를 봤습니다. 빈 처마. 고드름 없는 처마.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 그걸 따먹던 아이. 못 먹게 하시면서도 웃으시던 할머니. 차가운 마당. 눈 위에 발자국. 닭 소리. 빨래 펄럭이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겨울이 오면 고드름이 생겼고 우리는 그걸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겨울이 없습니다. 처마가 깊은 집도 없고 고드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고드름을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할머니도 안 계십니다. 할머니네 집도 없어졌습니다. 마을이 재개발되었습니다. 기와집은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끔 겨울이 오면 생각합니다. 처마 끝의 고드름을, 햇살에 반짝이던 투명한 얼음을, 입에 넣었을 때의 차가움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하시던 할머니 목소리를, 그리고 그럼에도 웃으며 지켜보시던 할머니 모습을 눈을 감으면 들립니다. 뚝, 뚝. 고드름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닭 소리.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겨울이었습니다. 더 많은 추억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